우리가 결제를 하는 뭐 원래 커머스, 그 다음에 식음, 그 다음에 숙박시설도 결제에 대한 추세는 이제 전부 온라인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에 대한 영업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마케팅, 그리고 이 마케팅을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운영업체한테 맡기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슐랭 가이드의 이재경입니다. 저는 오늘 모텔 운영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모텔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나도 이제 모텔 소유주, 나도 이제 모텔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될 거야 라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숙박업 운영 자체가 굉장히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주제에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공감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또는 처음에는 이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아차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그 건에 대해서 전문적인 운영사들을 활용을 해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박 부동산 운영은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개인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숙박시설은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업종이거든요. 우리가 식당 같은 경우는 영업시간이 끝나면 문을 닫고 가잖아요. 근데 숙박시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항상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이 고용주가 또는 이제 운영주가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바로 직원 관리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내가 직접 근무를 하지 않고 모든 직원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오토로 돌린다는 생각을 하신 분도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상당히 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내가 직접 하는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히 일을 하려고 하기도 할 거고요. 근무자분들은 사실 내가 언제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사전에 고지를 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사람이 빵꾸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내가 직접 가가지고 근무를 서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직장을 다닌다거나 또는 지방에 있다거나 먼 지역에 있는 경우에 있으면 사실 이런 게 대응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뭐 임차인을 찾는다든지 또는 전문 위탁 운영 업체를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마케팅인데요. 숙박시설에서도 마케팅을 해야 돼? 라는 의문점이 생기실 텐데, 이제는 매출의 대부분 거의 80% 이상은 온라인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플랫폼은 좀 더 광고비를 내게 되면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어떤 구도로 사진을 찍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벤트를 어떻게 노출을 시키겠냐 하는 이런 전략에 따라 가지고 우리 업장의 매출들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경쟁업체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런 마케팅을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 하시던 분들께서 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대행을 해주는 업체들이 또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또 영세한 업체들한테 이런 용역을 맡겼다가 좀 만족스럽지 못하는 이런 결과물로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거를 꾸준하게 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영업을 못해서 마케팅을 못해서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업장들도 제가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 마케팅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배달을 시키는 것만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결제를 하는 뭐 원래 커머스, 그 다음에 식음, 그다음에 숙박시설도 결제에 대한 추세는 이제 전부 온라인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에 대한 영업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마케팅, 그리고 이 마케팅을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운영업체한테 맡기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런 플랫폼 기업들한테 일정 금액을 내게 되면은 홈페이지도 만들어주고요, 사진도 찍어주고요, 자연스럽게 이게 결제를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도 만들어지고요. 근데 이것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이제는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오프라인으로는 뭐 기타 뭐 사이니지 같은 것들이 뭐 대부분 숙박시설들이 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는 블로그 마케팅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SNS나 유튜브 관련된 홍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업장들을 좀 더 전략적이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홍보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대부분 숙박을 하는 손님들의 반 이상이 술에 취해서 오신다는 점입니다. 이 숙박시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정말 힘듭니다. 술을 먹고 오시는 분들이면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숙박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텔이 옹기종기 모여 있기도 한데 그 주변으로는 뭐 식당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사람들이 뭐 2차, 3차로 가고 있는, 이게 만취가 될 때까지 놀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유흥지구들 또는 이제 위락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문제점들이 막 발생합니다. 투에 취한 손님들한테 시비를 건다거나 또는 점주한테 시비를 건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엔 다 누가 안아야 돼요? 직원들이 힘들면은 사장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해결해달라고 얘기도 할 거고, 또는 그런 사람들이 방에 들어가가지고 파손을 한다거나 또는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도 사실은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점주분들이 여기서 엄청 진료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운영을 하기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업종이 숙박시설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조금 연결돼서 하는 말들인데, 보통 이 숙박시설들의 강력범죄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주분들이 이런 행정기관들에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또 2차적으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대부분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거나, 두 번째로는 뭐 내부에서 강력범죄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모텔 앞에 뭐 경찰차, 뭐 구급차 이런 폴리스라인 쳐놓고 뭐 경찰관도 왔다 갔다 하고 CCTV 싹 다 가져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점주도 관련된 증언을 하기 위해 이런 경찰서나 소방서나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들어오시는 손님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묻고 가시겠어요? 안 묻고 가시죠. 더 환불해달라 하거나 이런 컴플레인 이런 것들도 더 들어오게 되겠죠. 이런 스트레스에 꽂히다 보니까 나 하기 싫다라는 생각으로 종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보통 안정적인 위탁 운영사가 이 업장을 관리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도 조금 노련하고요. 결국에는 이런 운영 관련된 책임도 위탁 운영사가 보통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이 건물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소유주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첫 번째로 매출이나 지출에 대한 관리입니다. 매출은 뭐 온라인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카드로도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현금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나가는 지출은 지출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출이 굉장히 많고 또는 신경 써야 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 어떤 걸 놓치시냐면은 부가세, 세금 내서 지고받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놓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텔은 매출도 굉장히 큰데 이 계산서 수신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면은 나중에 내야 되는 세금, 부가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요. 보통 인사적인 업무들, 프론트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외국인 메이드분들도 고용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많이 놓치시는 게 현금으로 주시다가 나중에 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또 고용노동부에 불려가셔가지고 소명하셔야 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통 기타 행정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영업신고증, 뭐 사업자 등록증뿐만이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내야 되는 뭐 세금 업무들도 있을 거예요. 각종 발생하는 검사 비용들, 그리고 검사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 관련 이런 기타적인 행정 업무들이 나라에서 계속해서 관여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동네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숙박업의 금액 부풀리지 마라 라고 나라에서도 엄청 눈을 뜨고 막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들이 우리가 단순하게 이 객실을 숙박이나 대실로 판매를 하는 게 끝이 아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설비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보일러 온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거를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잘 제어를 하지 못해서 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누수가 생긴다거나 또는 소방시설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손님들이 투숙을 하고 있는데 내보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식이 있다고 하면은 조치나 대응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거 모르고 그냥 뒀다가 간단하게 막을 수 있는 것들이 더 큰 사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리하셔야 되는 또는 이렇게 익히셔야 되는 시설물 관리된 업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했던 이런 항목들만 하더라도 여러분 부업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죠. 사실 이런 업종들은 이 생을 걸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만만히 보시는 업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숙박시설 투자해서 출발을 했지만 정말 돈을 잘 보고 안정적으로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신경이 들어가야 되는, 여러분들의 케어가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 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사실 이런 위탁 운영한다 또는 임차 운영한다라는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런 중소형 숙박부동산의 운영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정말 잘하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꼭 그 업체들을 선택하셔가지고요. 내가 돈 많이 벌지 않더라도 조금 스트레스 줄이시고요. 나는 그 시간에 다른 업무를 하면서 좀 더 높은 경제적 효용 가치를 이루시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들어보시니까 모텔 운영 만만치 않으신 것 같죠? 나는 내가 잘하는 일을 하고 이 일은 이거를 잘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맡겨두시는 게 지금 이런 문제점들을 겪지 않고 좀 더 기쁘게
우리가 숙박부동산을 소유를 하고 운영적으로도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이런 유익한 정보들 담아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도 해보기도 하고요. 또 현장을 나가서 이렇게 상권에 대한 이야기 또는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생생하게 좋은 정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